네, 안녕하세요. 아이레벨 CJ입니다. 또 조던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발매한 조던5 파이어레드 컬러인데요.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신었던 신발로 좀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조던5 모델이 조던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시도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인기 있는 넘버는 아니어서 나이키 홈페이지 아니면은 뭐 개인 매물 시세를 보더라도 정가 수준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많이 구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모델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키 공홈에서 5%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요. 며칠 전까지 제가 제품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나이키닷컴 아니어도 개인 매물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리뷰를 보시고 이 모델 너무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키닷컴이든 다른 스니커즈 샵을 이용해서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박스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위쪽 검은 박스, 밑에 쪽은 시멘트 컬러가 들어간 조던의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의 위쪽에는 이렇게 블랙 바탕에 빨간색으로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의 사이드면에는 나이키 스우시 에어 레터링이 들어가고 이쪽 면에는 사이즈 탭이 붙어 있네요. 네, 모델명 에어 조던 5 레트로로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DA1911-102로 되어 있네요. 컬러는 트루 화이트, 파이어 레드, 블랙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항상 그렇듯이 비닐로 된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조던5 같은 경우는 이번에 레트로된 모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컬러웨이가 있고 이 파이어 레드 컬러도 레트로가 몇 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모델이 1990년에 발매한 그 모델과 가장 흡사하게 복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쪽에 점프맨 로고가 아니라 나이키 스우시 에어 레터링이 들어간 게 오지 모델하고 가장 흡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팅커필드가 이 신발을 디자인할 때 조던하고 뭐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겠지만 요 옆에 들어간 불꽃 디자인, 요 디자인은 전투기에 보면 보통 막 잎 같은 그림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조던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시도된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혀 부분에 스카치 라이트가 들어간 것도 이 조던 5가 최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웃솔에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솔이 들어간 것도 이 조던 5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발목 부분이 신발의 안쪽과 바깥쪽이 약간 비대칭이면서 빵빵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디자인을 가진 신발들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도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이고 조금 새로운 느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살짝 변형이 되긴 하지만 조던 6까지도 이어지면서 물려받게 되고요. 첫 인상은 전체적으로 꽤 스케일이 큰 신발이라는 느낌이고 가죽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미드솔 쪽도 상당히 단단한 고무들을 사용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살짝 묵직한 느낌을 주고는 있네요. 디테일하게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은 또 어떤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가피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피 중앙 부분에 이렇게 살짝 투명한 하얀색의 고무를 이용해서 장식을 넣어 놓은 것도 조던 5의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발목의 이 디자인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어떻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신발을 딱 봤을 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토박스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냥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죽은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요. 꽤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토박스의 사이드 월도 동일한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 가피 전체적으로 뭐 화이트 컬러, 레드 컬러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신발끈 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은 굉장히 평범한 하얀색 칼국수끈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 신발끈의 옆부분은 이렇게 가죽 사이사이에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게 보이네요. 이 신발을 신고 플레이를 하려면은 신발끈을 꽉 묶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구성이 확보되는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좌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보이고 신발끈을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혀 부분에 딱 밀착이 되기 편하게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클립은 상당히 빨간색 클립을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안쪽에 빨간색 클립에도 검은색으로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끈 안쪽으로 자세히 보시면 가피에 쓰였던 이런 느낌의 고무 패턴이 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 고무의 패턴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느낌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혀 부분에는 이렇게 굉장히 널찍하게 스카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스카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스카치 위에는 자수를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역시나 가피 중앙 부위에 이렇게 하얀색 고무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토박스와 동일한 하얀색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일단 발목 부분에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고,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발목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발목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발 바깥쪽에 이렇게 쿠션을 대 놓은 게 이 신발을 신고 플레이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팅커 해필드가 다 생각을 해서 디자인한 거겠지만, 그런 기능성을 떠나서 그냥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봐도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줘서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발의 뒤꿈치는 넓게 한 장의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뭔가 미드솔에 있는 이 무늬와 조금 디자인 테마를 맞춰서 하려고 불꽃 느낌의 디자인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뒤꿈치 가운데에는 빨간색 실을 이용해서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미드솔에 무늬가 없는 걸 제외하고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신발을 정중앙에서 뒤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이 훨씬 더 올라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의 디자인이 개체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뭐 교환이나 환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쪽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뭐 괜찮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교환이나 환불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몇 가지 소재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된 게 보이죠. 앞쪽은 뭐 굉장히 딱딱한 고무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바닥에 클리어솔이 옆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중앙 부위와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하고 컬러도 조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살짝 다른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상당히 단단한 고무라고 할 수 있고, 이 뒷부분은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네요. 이 소재는 이 뒤꿈치까지도 같은 소재를 이용한 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귀엽게 이렇게 조그맣게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때 들어간 에어들의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쿠션에 대한 기대는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 클리어솔이 앞뒤로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변색이 자주 돼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변색되는 것도 이 클리어솔의 한 가지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옅은 하늘색 클리어솔 아래쪽에는 이렇게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검은색 고무에 나이키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이 클리어솔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살짝 탄력이 있어서 쿠션에 살짝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검은색 부분은 상당히 단단한 강도가 느껴지고요. 혀의 안쪽은 에어 조던이라는 레터링이 은색 직물 위에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신발의 내피는 빨간색 나일론 직물을 이용해서 구성해 놓은 걸로 보이네요. 이 빨간색 직물은 혀의 뒷부분 뿐만이 아니라 발목 주변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신발의 혀는 가피하고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서 혀가 쉽게 돌아가지는 않게 디자인이 된 게 보이네요. 네, 인솔의 윗면은 일단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흰색으로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먼지가 살짝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모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바닥면을 보시면은 흰색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거의 뭐 라텍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발의 기본적인 쿠션이 조금 모자란 부분을 인솔이 조금 보충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적혀 있고요. 마본지 컬러에 종이가 한 장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져봤을 때 종이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역시나 실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 테이프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던 5 파이어 레드 컬러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 불꽃이나 뭐 맹수의 이빨 같은 이런 디자인, 이 빨간색인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쉐입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 발목 부분에 블룩 튀어나와 있는 이 디자인,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스카치의 느낌도 역시나 빛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발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360도 촬영할 때 이 부분만 따로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무게가 살짝 무거워서 뭐 일상적으로 가볍게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 정도의 무게 따위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사이즈감이나 착화감, 쿠션의 느낌 어떤지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최초로 발매한 조던 5 파이어 레드 컬러를 신고 있고요. 2020년 이번에 레트로된 이 조던 5가 1990년에 발매된 오지 모델과 상당히 비슷하게 뒤쪽에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원형 모델 그대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모델이 상당히 반가운 디자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착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역시나 뭐 농구화 스타일이고 하이커 타입이기 때문에 신발끈을 두세 칸 정도 헐렁하게 풀어줘야 발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쉐입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신발끈을 고정하긴 했지만, 사실 클립의 체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아무리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묶더라도 이 클립 때문에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이 신발을 실착할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리본으로 묶어서 신게 될 것 같아요. 이쁘긴 한데 기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장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나서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엄지발가락도 그렇고 발볼, 뒤꿈치, 발목까지도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이어서 이 신발을 신고 정말 플레이를 하신다면 반 사이즈 다운하고 신발끈을 꽉 묶어도 될 정도로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신발을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신으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안락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힐 슬립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힐 슬립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클립을 사용한 상태로 신발끈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묶은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힐 슬립 부분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어서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은 상당히 좋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 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금 스케일이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도 역시 발이 느끼는 느낌은 여유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신발의 내피 중에서 혀의 안쪽과 발목, 뒤꿈치 부분에 약간 수건 같은 직물로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에는 신었을 때 조금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살짝의 쿠션 효과를 주면서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혀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발 볼도 그렇지만 발 등 부분도 신발과 발의 일체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혀가 두꺼우니까 전체적으로 발을 아래쪽으로 탁 밀착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도 하네요. 뭐 출시된 지가 벌써 30년이 된 신발이긴 하지만 지금 신어도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안락하면서도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꽃 디자인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살짝 무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크게 부담 없고 무리가 안 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혀 부분에 이렇게 은색으로 스카치가 들어가 있는 건 눈에 조금 띄긴 하지만요. 그리고 쿠션 부분은 제가 디자인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솔의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살짝 말랑말랑한 소재가 사용돼서 그런지 그 부분 때문에 살짝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에어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충격 흡수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할 때 신기에도 착화감이나 쿠션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신발인 것 같아요. 뭐 농구할 때도 신었던 신발이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전혀 문제없는 기능성을 제공하는 신발이겠죠. 확 튀지도 않으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심심한 디자인도 아닌 매력적인 디자인의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조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의미가 있는 신발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슬램덩크의 서태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의미가 있는 신발일 수도 있고요.
오랜만에 조던 5를 신어봤는데 역시나 상당히 만족스러운 착화감을 가진 신발이고, 뒤에서 봤을 때 특히 블록 튀어나와 있는 저 디자인이 정말 멋있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걸을 때 클리어 소리 보이게 이렇게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실착한 모습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360도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신발을 디자인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이 스케일처럼 신었을 때도 상당히 여유 있는 안락한 느낌의 착화감, 사이즈감을 보여줬고, 그런 사이즈감에서는 느끼기 힘든 일체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신발이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쿠션에 있어서는 미드솔에 쓰인 소재가 살짝 탄력이 있는 폼을 사용해서 조던 1보다는 확실하게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외를 하고, 감성적인 이유들, 뭐 조던 중에서 90년대에 최초로 나온 신발이라는 점, 슬램덩크의 서태웅이 신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긴 한데 정확히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0g 나오네요. 580g.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에어피어 오브 갓이랑 거의 비슷한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드솔에 쓰인 소재들하고 가피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쓰였다는 부분이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어 조던 중에 5번째 모델 에어 조던 5를 한번 살펴봤고요. 팅커힐필드, 마이클 조던, 90년대 최초, 슬램덩크, 서태웅,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착화감 부분에서 여유로운 느낌과 함께 일체감이 좋은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요새 날씨가 좋건 흐리건 야외에 나가서 이런저런 촬영을 해보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꾸려나갈 생각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Fire Led.